오늘 방송은 일본의 탑건사, 일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추미코 선생님, 박미사 선생님의 감수로 이루어진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아주머니라서 몰라요. 자격증 있는 분이에요. 저는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이 부동산이 한국이랑 뭐가 다를까? 일단 대한민국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일단은 이걸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일본에 전세 없나요? 전세 없습니다. 저도 오상이 한국에는 전세라는 것이 있다고 해주셨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전세라고. 전세.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상당히 독특한 시스템이기도 한데 일단 뭐 한국 사람들 일본 오면은 제일 놀라는 게 전세가 없다. 일단 다르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월세랑 매매입니다. 근데 왜 전세가 없을까? 그렇죠. 여러분 전세가 뭡니까? 집 주인한테 큰 돈 맡기고 몇 년간 살겠습니다. 뭐 기간 동안, 전세 기간 동안에. 그럼 집 주인이 그 큰 돈 가지고 돈을 굴리잖아요. 은행에 넣든 뭘 하든. 그래도 이윤을 올리는 거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금리가 없기 때문에 전세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없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의 그 유명은행, 일반 시중은행 흔히 말하는 이제 저축금리 있잖아요. 0.001%입니다. 예. 0.001%이기 때문에 돈을 넣더라도 사실상 이자 거의 없다 보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 전세가 없는 건 알겠다. 그런데 일본 월세, 아니 뭐 한국도 월세인데 말이야. 그럼 일본 월세 뭐 특이할 거 있겠어?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일본 월세의 특이점이 제일 큰 특이점, 한국이랑 다른 거. 대한민국에도 월세 들어가기 전에 보증금이 있잖아요. 일본도 보증금이 있습니다. 일명 시키킹.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깔아두는 돈입니다. 그게 보증금의 개념인데 그래 그 한국도 있어. 그런데 일본은 드럽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일본만의 문화인데 정말 일본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데 레이킹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 한국에 없어요? 없어. 개꿀이네. 그렇죠. 레이킹이 뭐냐면은 인사하다는 금인데,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잖아. 집주인한테 인사하는 돈이에요. 보증금이 아니에요. 집을 월세 계약을 하고 싶어. 시키킹, 보증금은 따로 드려. 레이킹, 이거는 저를 그 집주인님, 간물주님, 저를 걷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금이죠. 예, 바치는 거, 조공이에요, 조공. 그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드럽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외국인들, 이거 서양권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도 일본 와서 놀라죠. 뭐 이딴 문화가 다 있냐. 아니 집주인 그 집 납두면은 공실이잖아. 그러면 수익이 안 올라가잖아.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말이야 월세 꼬박꼬박 내주겠다는데 뭐 들어가는데 돈을 내달라? 거지 같은 말이죠. 예, 이게 일본의 아주 예전부터 문화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두 달 붙네요. 그렇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치를 많이 요구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키킹이라고 말하는 이 보증금은 거의 다 있습니다. 1개월에서 2개월치 방세, 한두 달치. 그 다음에 레이킹이란 것도 한두 달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치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음 그 집 들어갈 때 월세 포함하면은 처음에 한 3달치 정도, 방세 3달치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한국만큼 뭐 보증금 엄청나게 뭐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일단 월세를 기준으로 보증금 한두 달치, 그 다음에 사례금 한두 달치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사례금은 나갈 때 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 비용으로 상당히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말이 나와서 이게 이제 레이킹은 이제 옛날 문화니까 일본에서 폐지를 하자. 이런 거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힘들고 일본 내에서도 불경기인데 뭐 이런 거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없애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집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예, 마음대로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집은 다 있고 오래된 집은 없는 게 많아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건물 주고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원룸 아니 뭐 일반 가족들에게 뭐 집 아파트를 세 주고 싶어, 월세를 주고 싶어. 그런데 경쟁 물건보다 예를 들어 자기 건물이 좀 옛날 거야. 그러면은 레이킹 아까 말한 그 사례금을 빼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새 건물 진짜 신축 같은 거는 어차피 사람들 다 새 건물에 그거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부러 사례금을 더 측정해 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건물주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측정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이 레이킹 사례금을 주는 집에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좀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서도 그렇습니다. 바깥에는. 그러네. 왜냐면 돈이 아깝거든요. 저도 학생 시절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이 월세를 정하는 기준에서 있잖아. 교통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축 정말 삐까뻔쩍하고 정말 기가 막히다 이 집이. 이야 그래도 정말 촌에 있거나 예를 들어 지하철을 못 타, 전철을 못 타, 버스가 없어. 그냥 논 한가운데 있어. 그러면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역 가까운 집보다 못한 가격이에요. 일본은 한국도 물론 그렇죠. 일본은 정말 역세권이 천하무적입니다. 특히 역에서 음. 걸어서 막 15분 이내네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뭐 15분 이내라면 10분 이내, 응. 5분 이내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딱 역 기준을 해가지고 있잖아. 동그라미를 싹 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충 월세가 분포가 됩니다. 일본이 전 세계적인 그 뭐 대도시 비교하면은 뭐 뉴욕, 런던,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싸요. 월세가 싼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일본의 월세는 그렇게 전 세계 선진국 대도시에 비하면 비싸지 않다. 일본 사람들 엄살 부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은 비싼 데는 오질나게 비싸요. 일본도 월세가. 근데 싼 데는 오질나게 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층 그다음에 뭐 남향도 아니고 창문도 없고 이제 일본에도 반지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낡은 목조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지 일본 어느 정도 이제 그 금액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월세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일본에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이런 걸로 연락이 꽤 오는데 제가 일본에 가는데 예를 들어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 한 달 이 정도로 구할 수 있는 방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라고 바깥에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시청자 중에. 그건 답이 안 나와요. 그 역 주변마다도 다르고 어떤 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부동산도 어느 부동산에 가면은 이 물건을 소개시켜주고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예를 들어 이제 월세를 제대로 된 거 정말 좋은 걸 구하고 싶다. 무조건 발품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서 봐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에 뭐 사진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광각으로 찍거나 있잖아. 아니면 약간 뽀샵 넣어가지고 예쁘게 보이는 집도 꽤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은 예를 들어 화면이 사진이 안 보이는 냄새라든지 있잖아. 뭔가 좀 주변 환경이 이상하다든지 위아래 벽이 얇아가지고 쿵쾅쿵쾅 거린다든지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무조건 발품을 팔아야 돼. 그리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아, 이 집 좋네. 부동산 가게 가요. 그러면 그거는 딱 지금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있는데 어때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부동산 이런 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정말 많아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편의점보다 많다 보면 됩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하면서 일본에 많은 게 뭐가 많냐면은 부동산, 치과, 편의점 동네마다 다 있어요. 발이 채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사람들이 불러 모아야 돼요. 그리고 한번 오는 먹잇감은 잘 놓치지가 않아요. 부동산도 상당히 날카롭게 다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마찬가지로 발품을 팔아야지 본인에게 맞는 그런 게 이제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이 월세라는 것도 일반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고 부담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일본에서도 기업 얘기 같은 거 할 때 좀 이제 상장도 돼 있고 회사가 어느 대기업이면은 일본이 방세 비싼 거 아니까 월세 도시가 동경도 비싼 거 아니까 보조금을 주거든요. 회사가. 근데 그런 데는 좀 좋은데요. 왜냐면은 월급은 다른 회사랑 똑같아. 대신 거기는 따로 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나옵니다. 동경 같으면 뭐 좀 많이 촌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받는 금액에 비해서 오히려 또 생활 레벨 자체가 나쁘지가 않죠. 근데 그런 걸 안 주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평균 임금 뭐 약간 지금 이제 일본 평균 임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400만 엔, 500만 엔 이 사이 정도 되는데 연봉이 400만 엔, 500만 엔 사이에서 동경에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빡십니다. 한국에 비하면 월세가 일본이 비싼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한국보다 일본이 월세가 비싸면 당연히 일본이 매매도 비쌀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동경이랑 서울을 비교하면은 서울이 더 비쌉니다. 매매의 기준의 집값은 일본이 한국보단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본에 있으면은 집을 사는 게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집을 산다라는 개념은 뭐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할 때 산다라는 개념이 제일 강하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 동경 도심 주변에서는 주택이란 게 잘 없어요. 주택이 잘 없고 거의 다 맨션입니다. 그러니까 동경에서 내가 집을 지어보겠어 이러면은 그건 정말 엄청난 부자인 거고 셀러리맨은 꿈도 못 꾸죠 절대로. 그래서 이제 맨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 타협을 해가지고 있잖아. 50평방부터 해가지고 80평방미터 사이. 평균적으로 지금 7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 전용 면적이
그 정도 집을 사는데도 이게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도 그 일본 돈으로 4천만 엔 정도에서 8천만 엔 있잖아요. 이 사이가 제일 볼륨존입니다. 4천에서 8천만. 좀 길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4억에서 8억 정도면은 동경의 전용 면적 70평방미터 정도 약간 넘는 집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심가로 가고 싶으면 우리나라 돈 10억은 넘어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서민들은 아까 말한 대로 4천만 엔에서 8천만 엔 사이, 그러니까 5, 6천, 7천만 엔 이 정도에서 많이 사죠. 많은 것은 6천만 엔 정도. 6천만 엔 전후. 일본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물가 세 보이잖아. 근데 동경 주변에 그 정도로 집을 살 수 있다면은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본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금리가 일본은 일단 저축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잖아요. 그러면은 은행 주택론 있잖아. 주택융자 이거 이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냐면은 어머. 0.415%, 0.457%, 0.339 이거는 약간 고정이네요. 이거는 변동금리 0.44. 이걸 대한민국 사람이 보면은 지금 집을 안 짓고 뭐 하는 거야? 그래? 뭐 하는 거야? 빨리 월세 집어치우고 돈 땡겨가지고 집 지어야지 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이 돌아가죠 갑자기. 아니 저 금리면은 지어야지 생각이 되잖아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 집을 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너 그 은행에 빚 갚아야 되네? 예, 제가 월급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너 세금 공제 좀, 소득 공제 좀 해줄게. 이 정부에서 이거 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막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일단은 집을 산다 하더라도 집 가격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꽤 많아요, 일본은. 이게 일단 함정 카드입니다. 관리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똑같아. 일본은 관리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일본도 건물 그거 수리해야 되니까 아파트 사람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있잖아? 뭐 하는 거. 그것도 한국에도 있잖아. 똑같아요. 그러면 뭐 비슷비슷하겠네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한국에서 돈을 모아서 집을 수리하는 금액과 일본에서 아파트 사람들이 돈을 모아 수리하는 금액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 일본은 지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꽤 많이 뺏어갑니다. 아파트를 사더라도. 일단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본에서 차를 사려면은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즉 뭐다?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본에는 아파트 한 가정 한 세대당 주차 대수 한 대 보증을 해주나요? 도시는 없네요. 도시는 거의 없어요. 뭐 촌으로 가면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 있겠지만 지금 동경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경 기준 하면은 없습니다. 거의 세대수의 반 정도 주차장밖에 확보를 못해요. 동경 주변에는. 수도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도 어떻게 됩니까? 추첨이에요. 집을 사더라도. 예. 집을 사더라도 그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플러스 주차장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매달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 월세로 들어갈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산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거 수선비 있잖아? 건물 수선비. 이거 모으는 금액 자체가 한국보다 상당히 커요. 플러스 주차비를 매달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마다 내는 돈이 꽤 생깁니다. 집을 산다 하더라도. 그런데 집을 왜 사요? 맨션을 왜 사요? 그런 사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주택은 사면은 가치가 내려가지만 맨션은 사두면은 가치가 그래도 유지되거나 내려가는 게 살짝 느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사가기 편하다라는 생각으로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월세 내면은 돈이 그거 날아가잖아. 집을 사면은 어쨌든 재산이잖아. 자기 고정 재산이 되니까 그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실은 은행 거지만 예. 사실은 뭐 은행 거지니까,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은행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일단 산 집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꽤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을 사는 걸 많이 꺼려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기업은 월세에 살면은 기업에서 돈이 나온다 했잖아. 근데 집을 사잖아요. 그게 줄어들어요. 회사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월세에 있으면은 지금 받는 월급보다 좀 더 많은 돈을 회사에서 받는데 이거 내가 집 사버리면은 이거 회사에서 주는 보조금이 사라지네? 그러면은 월급이 줄어드네? 손해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왜냐면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너 어차피 돈 없으니까 그런 거 돈 도와줄게 이런 게 되는데 너 집 살 돈도 있는데 막 그걸 내가 왜 도와줘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줘요 회사에서. 그래서 집을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거죠. 각종 원인이 섞이다 보니까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돈이 없어요. 집을 살려면은 모아둔 돈이 있어야 되잖아. 아까 보여드린 금리 뭐 0.4% 금리 하더라도 처음에 넣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뭐 론을 하려면 20년 30년짜리 일본에서 주택 모기지 론을 합니다.
그때까지 회사에 붙어 있을 거란 보장이 최근에 많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일본 종신고용 다 보장되고 아 괜찮아요 그러면 콜 은행 콜 이러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불안해. 내가 한 달에 은행 이자 이렇게 낼 수 있을까? 잘리면 어떻게 되지? 불안한데? 요새 경기도 안 좋다는데? 어떻게 되지? 라는 일본의 이런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사회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에서는 장려를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그게 잘 침투가 안 되는, 이게 일본 현재의 주거형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집은 지어요. 그래도 이런 건축회사들이 집은 지어. 누가 사갈 것 같아? 중국 사람들이 사갑니다. 뉴스가 나와요.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재산 보유를 못 하잖아요. 사회주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돈 들고 와가지고 집을 산다. 난리다. 그 뉴스에 댓글이 달려. 월급을 올려줘. 우리가 사게. 그런 말이 달려요. 집을 지어놓으면은 실생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진다는 거죠. 왜? 일본의 평균 임금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옛날 버블 경제 무너졌을 때 PTSD 한번 안고 있고 평균 소득도 줄어들고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저거 왠지 언제 오를지도 모를 것 같고 왠지 저거 낚시 아니야? 저번에 90년대 초반 때 말이야 일본 정부하면 낚시했잖아. 왠지 또 낚시 느낌이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라는 경기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다른 데 주식시장으로도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은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저축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거죠. 사람 사는 데는 이제 다 똑같은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회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써야 되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 자기 가계부를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기본 상식이 뭡니까? 일본 사람들은 근검 절약하다. 이런 게 고정관념이잖아요. 근검 절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그렇게 잘 하지 않으니까. 투자를 잘 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 월급 받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소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예요. 그리고 경기 활성화가 안 되는. 부양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들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